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벌써 이제 6탄이네요. 예, 6탄 안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안보하고 부동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또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뭐 안보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이렇게 적었는데, 지금은요 안보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좀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우크라이나 또는 러시아에 부동산을 사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전쟁을 막 하는 걸 보시니까 아마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부동산을 안 사실 거예요. 저 역시도 안 사고요. 이스라엘 또는 가자지구 거기에 절대 부동산 안 삽니다. 예, 전쟁은요 자연재해와 버금가는 겁니다. 그럼 부동산의 가치는요 거의 제로화 된다는 거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안보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은요 거의 핵폭탄급으로 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안보가 불안하면 부동산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2024년도는 이 안보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대요동을 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안보가 그만큼 중요하다. 제가 안보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의 안보 현황은 어떻게 나타났고, 또 2024년도의 안보는 어떻게 예측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2023년도 안보 현황이죠. 북한이 9월 19일 9.19 군사 합의 파기 선언을 했습니다. 23년 11월 23일 날 파기 선언을 했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휴전선이죠. 휴전선의 전방 부대의 어떤 긴장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다. 예전에 뭐 전방 초소들 다 이렇게 없앴지 않습니까? 9.19 합의를 통해서 중요한 지역에. 자, 그런데 이게 다시 온복이 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굉장히 긴장이 완화되고 있죠. 그러면 제2의 연평도 사건이 안 나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러시아와 북한이 긴밀한 관계를 또 유지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군수 물자를 북한이 포탄이라든가 기타 등등 지금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북한이 그런 무기를 대줌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어떤 것을 제공을 했느냐? 바로 인공위성이죠. 군사 정찰 감시 위성이죠. 자, 인공위성을 그동안 계속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기에 로켓가 지구 궤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술력, 로켓 추진력이죠. 추진력을 러시아가 지금 제공했다는 것을, 그러니까 군사 지원을 북한이 해주고 거기에 반대급부로 러시아에서는 그 로켓 추진력에 관련된 기술력을 북한에 제공을 했고요. 또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겠죠. 자, 지금 달러가 없으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달러로 북한한테 그 무기 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가 뭐 어떤 것으로 지급했을까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석유죠. 석유. 군사 대금을, 그러니까 우리가 무기 대금을 석유로 지원했을 거고, 또는 곡물로 지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 러시아가 북한이 긴밀한 관계를 더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북한 옆에는 러시아도 있지만 중국도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6.25 동란을 겪었을 때에 어떤 나라가 지원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의 우방은요, 중국이죠. 그 두 번째 우방은 러시아예요. 자, 그런데 이 삼각 체제가 똘똘 뭉친다면 우리는 어떤 체제죠? 한국과 미국과 일본, 이 또한 삼각체제지 않습니까? 삼각체제. 근데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또 한다면 이 또한 삼각체제예요. 이 삼각체제가 두 개의 핵이 대충돌을 한다면,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죠. 자, 그래서 보면
한국과 북한의 긴장이 시작이 됐다. 저는 2023년도가 바로 안보가 긴장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긴장의 시작이다. 그리고 극한 대립의 전초전에 들어왔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내년 5월이면 2년이 되죠. 자, 2년 되고 앞으로 3년이 남았어요. 그럼 극한 대립의 전초전인 거죠. 자, 그러면 24년도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또 한번 보자고요. 안보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안보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상반기는 그러니까 한국과 북한의 긴장이 최고조로 조성이 된다. 그 이유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2024년도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전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자, 여당은 어떤 선거철만 되면은 안보를 이렇게 이용했죠. 한국과 북한의 긴장이 고조가 되면 어디가 유리할까라고 제가 이렇게 추측을 해보면 여당이 좀 유리한 측면으로 흘러갑니다. 자, 그러면 상반기 때는 이 긴장을 최고조로 이렇게 올린다는 겁니다. 안보 이슈로 인해서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게 긴장이 최고조로 올라간다면 국내 경제엔 악영향이겠죠. 국내 경제 지표가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상저하고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부동산 시장은 당연히 급냉을 하겠죠. 예, 상반기는 부동산 시장이 급냉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하반기는 어떻게 날 것이냐. 자, 하반기는 한국과 북한의 긴장 속 대립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그렇게 보면 한국과 북한이 계속 긴장 관계를 유지를 한다면 부동산 시장에는 악영향이 나타납니다. 자, 저희는 지금 휴전이에요. 휴전 국가지 않습니까? 자, 휴전이란 것은 뭐냐?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한반도에 위치되어 있죠. 자, 이스라엘과 하마스 휴전 잠깐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휴전이 금방 또 깨지지 않습니까? 자,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이 정세를 유지를 한다면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악영향이에요. 고로 우리가 얘기하는 평화는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또 급등하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평화는 곧 돈이고 평화는 경제 상승의 모멘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4년도 안보 사항은 그리 넉넉하진 않기 때문에 안보로 봐서는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급냉할 걸로 보여지고 또 악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긴장은 계속 유지되면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좀 꺼려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거는 뭐 안보는요, 부동산만 미치는 게 아니죠. 경제도 미치고 또 주식시장에 키 많이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보가 바로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이 2024년도는 굉장히 좀 클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그 제 6탄까지 해서 안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안보 사항을 보시면 2023년보다 2024년도와 한국과 북한의 긴장이 더 고조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24년도는 안보로 봤을 때는 부동산 시장이 좀 급냉하거나 또는 23년보다 더 악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집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많이 또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 7탄, 8탄 남았습니다. 이제 그때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